쉽고 빠르게 익히는 파워포인트 2013. 일부 파워포인트 2013 살펴보기 1장은 파워포인트 2013 작업 영역 익히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워진 파워포인트 2013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고요. 선택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체를 정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터치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의 화면입니다. 2010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추가된 단추들이라든지 터치 장치에서 작업할 수 있는 터치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왼쪽 위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03 이전 버전까지는 3개의 단추가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쇼 단추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쇼 단추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되는 단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그리고 도움말 단추가 있습니다. 도움말 단추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가 뭔가 궁금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도움말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자, 이곳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입력하신 후 검색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또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말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총 3개의 메뉴가 보이고요. 리본 메뉴 상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했을 때 아예 리본 메뉴를 이렇게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고 화면만 보이게도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프로그램의 창을 조절할 수 있는 단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고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상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리본 메뉴가 있고요. 리본 메뉴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단추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 축소 단추고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리본의 형태가 탭 형태만 남고 그 아래쪽의 명령들은 감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의 왼쪽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축소판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이전 버전까지 우리 파워포인트 2013의 버전 그 이전에는 개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슬라이드 축소판 창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요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지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건 뒤쪽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슬라이드 창. 실제로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하는 곳이겠죠. 자, 이 가운데 전체를 차지하는 슬라이드 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상태 표시줄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추가된 단추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라는 단추가 있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2013 그 이전 버전에서는 슬라이드 노트가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슬라이드 노트를 눌러야지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 나타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 감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노트 부분이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발표 내용들을 적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메모 단추가 있습니다. 이 메모 단추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협업이나 뭔가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할 때 메모를 추가해서 내용을 넣고 싶을 때 그걸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라는 단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메모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은 작업창이 메모라는 작업창이 열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메모를
슬라이드에 추가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좀 편하게 메모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메모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메모창은 사라집니다. 자, 그 옆쪽으로는 총 4개의 화면 보기 단추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기본 보기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고요. 또 그 옆쪽으로는 개요 보기, 그리고 슬라이드 쇼 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고요. 자, 보기는 보기 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형태 말고도 여기에서 주목할 게 개요 보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2013 그 이전 버전에서는 개요가 아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 보기 탭에 개요 보기라는 것을 클릭하셔야지 보인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배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작아지고요. 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화면에 딱 맞도록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를 조절하실 때 이 단추라든지 어떤 퍼센테이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또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2013은 그 이전 버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뭔가 사용자를 위해서 편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단추 형태로 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리본 메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는 이렇게 탭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안은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 안에는 관련된 명령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런 갤러리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이 갤러리 안에는 뭔가 내가 개체의 디자인을 빠르게 적용할 때 빠른 스타일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의 오른쪽에 작업창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 그 이전 버전에서는 대화 상자가 열렸는데, 자, 대화 상자는 뭔가 내가 이 슬라이드에 작업을 하려면 걸리적거렸어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작업창 형태로 고정을 시켜서 내가 뭔가 슬라이드에 작업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선택창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의 편집이라는 그룹의 선택의 선택창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의 오른쪽에 선택 작업창이 열립니다. 자, 이 작업창을 열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뭔가 개체를 뭐 그리거나 쓰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개체에 대한 것들이 다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개체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이름을 보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였던 개체가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슬라이드에 개체가 많아질 때는 여러분들이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개체를 감추고 또 작업하고자 하는 것만 눈을 이렇게 띄어서 작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택창을 여러분에게 꼭 열어놓고 작업을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편집이라는 그룹의 선택의 선택창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201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아주 멋진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터치 장치,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터치 마우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렇게 명령이 추가가 되고요. 2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마우스로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상태고요. 터치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뀝니다, 화면이.
자, 잘 보시면은 이 리본 메뉴 형태도 어때요? 굉장히 커졌어요. 넓어지고 명령들의 크기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 개체 틀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눌러서 제목 추가라고. 이렇게 터치 장치는 뭐예요? 손으로 터치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체 안에 있는 개체 틀 안에 있는 내용들도 바뀐 거죠. 터치 모드에 맞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치 장치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터치 모드로 변환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유용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모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1부 1장 예제를 열어주세요. 지금 2개의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자, 화면 구성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명령 단추가 지금 4개가 되어 있죠. 자,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슬라이드 쇼 단추예요. 자, 어때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쇼가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어도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쇼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 이 화면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쇼는 현재 슬라이드,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부터 쇼가 실행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추가된 빠른 실행 도구몸에 추가된 슬라이드 쇼 단추는 처음부터 된다라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있고, 자, 도움말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열리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뭔가 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 터치 가이드? 이게 궁금해. 라고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다 궁금하다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도움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훨씬 쉽게 이제 또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하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옆쪽으로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총 3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리본 메뉴가 사라져? 없어져.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슬라이드 창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창만 필요하다, 뭔가 작업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본 메뉴를 감추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단추를 클릭해서 탭 표시 하시면은 리본 메뉴에서 탭만 표시가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맨 아래쪽에 탭 및 명령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리본 메뉴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과 사진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계정 설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계정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 상단 쪽에 보이는 리본 메뉴가 보이고요. 자, 리본 메뉴가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파일 탭부터 해서 4개, 5, 6, 7, 8, 9개 형태가 있죠? 자, 근데 이 탭 말고 뭔가 내가 슬라이드에 요소를 그리거나 넣거나 했을 때는 상황별 탭이라고 해서 이 개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탭이 더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본의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굳이 뭐 이거를 외우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걱정하지 않아도 개체를 그리고 삽입하면 자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리본 메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단추가 있어요. 리본 메뉴 축소 단추예요. 자, 이걸 클릭하면 어때요? 탭 형태만 남고 리본의 그 아래쪽의 명령들은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나타내려면은
아까 위쪽에서 봤던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는 걸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탭 및 명령 표시라는 걸 클릭하면은 전체 리본 메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좀 편하게 리본 메뉴가 좀 감춰졌으면 좋겠다면은 탭 형태만 남기고 다시 뭐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축소판 창으로 보이고요. 가운데는 우리가 슬라이드 창,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 자, 지금 슬라이드 노트가 보이지가 않죠. 슬라이드 노트가 보이려면은 슬라이드 노트 단추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발표 원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감추고 싶다. 난 슬라이드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 단추 클릭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메모 단추 있습니다. 메모 단추 클릭. 자, 그러면 작업창이 열리죠? 자, 이렇게 메모를 단추 형태로 끌어낸 것은 파워포인트 2013은 그런 협업이나 뭔가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메모를 추가하는 걸 조금 더 쉽게 하자라고 해서 메모 단추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메모 단추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 메모창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메모 단추가 추가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기본 보기 단추, 여러 슬라이드 보기, 개요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 단추, 이렇게 해서 화면 보기에 대한 단추들이 4가지 형태가 있고요. 자, 화면을 작게 하는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고 플러스 단추를 누르면 점점점 커지죠. 슬라이드를 이동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했는데 너무 커요. 저는 슬라이드에 딱 맞도록 화면을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슬라이드 창이 화면에 딱 맞도록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의 배우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꼭 열어놓고 작업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홈 탭에 편집이라는 그룹의 선택창. 자, 그러면 작업창이 선택창으로 열리고요. 내가 슬라이드에 그린 개체들이 쭉 다 보입니다. 이름으로 다 보이고요.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자, 이런 식으로 개체의 이름을 내가 알아볼 수 있기 편하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눈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감춰져서 사라져요.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뭔가 작업을 한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개체들이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감추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감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창을 꼭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그래픽 프로그램의 레이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종이 위에 뭔가 개체를 여러 개 겹쳐서 그릴 때 그런 것들을 편하게 선택하고 뭔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체에 대한 이름도 정해줄 수가 있고요. 눈 아이콘을 통해서 보이고 감추고를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뭔가 작업을 한다 할 때는 꼭 선택창을 열어놓고 그 각각의 개체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창을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로 다시 오시고요. 자, 이번엔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자, 우리는 보통 파워포인트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키보드로 뭐 이런가 이렇게 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 2013은 터치 장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자,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마우스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우선은 빠른 실행 도구 홈에 터치 마우스 모드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자, 그런 다음에 추가된 이 명령 단추를 클릭. 자, 지금 마우스로 되어 있는 거를 터치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뭐가 변했어요? 화면이 갑자기 위에 있던 리본의 형태의 그 화면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명령들도 뭔가 좀 더 커지고 그들 사이의 간격도 넓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기 위해서는 명령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게 되면은 선택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터치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개체 틀에 있던 내용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던 게 눌러서 제목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터치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마우스 모드로 바꿔보면 자, 어때요? 리본 메뉴의 그 부분이 좁아지고 명령들도 조금 더 좁게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터치 모드로도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파워포인트 2013의 어떤 달라진 화면 구성들을 쭉 봤고요. 어떤 단추들이 추가되었는지도 봤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노트, 메모 이런 단추들이 추가가 되었죠. 이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때요?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특히 메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업이나 공동 작업을 할 때 메모를 추가할 때 몇 단계 걸쳐서 메모를 하지 않고 바로 메모 단추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단추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터치 모드로 변환해서 뭔가 터치기기 장치에서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창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슬라이드에 개체가 많을 때에는 꼭 선택창을 열어놓고 각각의 개체의 이름을 지정해놓고 또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감춰서 작업을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 눈 아이콘을 체크하시게 되면 어때요? 사라지죠?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선택창 꼭 활용하시라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2013 작업 영역 익히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